대표TV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파이코인은 6월 0.00 사용치로로 채굴량이 26.9%나 감소하였습니다. 혼자서 한 달 꾸준히 채굴해도 2.9개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이미 채굴해둔 파이코인의 가치는 그만큼 더 높아진다는 걸 암시합니다. 이제 혼자서는 1년 내내 채굴해도 40개도 안 됩니다. 이미 1000개 또는 수백 개를 채굴하셨다면 바로 오늘 시작하는 사람보다 최소 10년은 앞서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코인은 내일보다 오늘이 채굴하기 더 좋은 때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중요한 건 레퍼럴 팀을 많이 모으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주변에 권장할 만한 지인들이 있으면 초대하여 함께 채굴하세요. 여러분은 레퍼럴 1인당 0.25 채굴 속도가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으므로 해볼 만한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파이코인 한 개가 몇 년 안에 현재의 이더리움 10분의 1인 50만원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두 채굴해온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딘가에서 전 세계 파이코인 앱 다운로드가 9억 회를 돌파했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회원 가입자 1억 이상의 열성 채굴자가 5,600만 명이라는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엔 언젠가는 큰 기업이 따라붙게 마련인지라 앞으로 파이코인의 가치 상승은 불을 보듯 훤한 이치입니다. 더군다나 파이코인 채굴자 10분의 1인 최소한 560만 명은 가상화폐에 대하여 깊은 지식을 갖고 있으며 기회만 주어진다면 자신의 인생을 걸고서라도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10년 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할 기회를 놓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파이코인이야말로 평범한 사람들에게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확신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기초 생태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이코인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많은 채굴자들은 단 한 개의 파이라도 더 채굴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휴대폰 채굴만 하고 있는 일반 유저와는 달리 집에 있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노드를 돌리는 사람도 이미 수십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에게는 최소 10명 이상의 레퍼럴 팀을 모아서 함께 채굴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단점이 있다면 매달 일정에게 전기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건데 이는 나중에 파이가 잘 될 거라는 굳은 신념이 없이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350군데의 파이코인 가맹점들이 있는데 1파이에 평균 35,000원 이상 인정을 해주므로 많은 위안이 됩니다. 또 유틸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각자 시간이 되는 만큼 파이 브라우저 앱 안에서 여러 활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하루 평균 0.060위 유틸 보너스를 받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시간 이상 개인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쉽진 않지만 파이코인으로 가까운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남는 시간을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매진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KYC 검증인으로 활동을 하면 검증 건수에 따라서 차후에 파이코인으로 보너스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8명 정도를 성공적인 KYC 검증을 하면 1개의 파이코인이 주어진다는 말도 있고 11개 검증을 해야 한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불명확하지만 확실한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본인이 KYC를 통과해야만 가능합니다. 저는 작년 8월경에 통과가 되어 그때부터 꾸준히 KYC 검증인 활동을 한 결과 2024년 6월 현재 2,000건의 성공적인 검증을 끝냈습니다. 어찌 보면 남들보다 조금 일찍 KYC를 통과한 특혜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는 가까이 다가왔을 때 붙잡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로또 복권도 단 한 장이라도 구입을 해야 750만 분의 1이라는 당첨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파이코인은 본인이 직접 채굴을 하지 않곤 단 하나도 지갑에 쌓이질 않습니다. 지금 저에게 비트코인이
딱 30개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더리움이라도 100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다른 분들도 그러하실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10년 뒤 우리들 중에서 누군가는 잘 나가는 파이코인을 놓고 나도 파이코인이 1000개만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란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삶을 흔들 수 있는 커다란 실수는 단 한 번으로 끝내야 합니다. 반복된 실수는 패배자를 의미합니다. 파이코인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웹 3.0 가상화폐의 기술력과 파이 재단의 세계적인 인재들은 현재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파이코인 상장이 늦어지는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재단을 의심하거나 질책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나름 파이오니어들의 심정을 이해는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름을 밝힙니다. 메인넷을 출시하는 순간부터 파이 재단이 처음 계획한 대로 잘 굴러가야 좋은데 만약 조금이라도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다시 처음으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강을 건너려는 파이 재단의 판단을 전적으로 응원합니다. 파이 재단의 성공이야말로 우리 파이오니어들에게도 좋은 일이므로 실패 없는 메인넷 출시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초 생태계 확장이 더욱 폭넓게 이루어져야 파이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급한 메인넷은 세계 최고 부자 기업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이기에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파이코인 채굴 2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레퍼럴 팀을 모으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장꾀를 내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5년 전부터 제가 활동하고 있던 다음 브런치 댓글란에다가 이틀 정도 파이코인 초대 코드를 마구 남발하다 얼마 못 가서 계정을 영구 정지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한순간에 브런치 작가 활동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바람에 약 200여 편이 소중한 작품과 수정 및 계획 중이던 100여 작품도 함께 삭제가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시행착오 치곤 너무도 큰 재산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왕에 엎질러진 물인지라 파이코인을 원망하며 채굴을 마다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채굴 버튼을 꾸준히 누르는 것은 기본이며 유틸 보너스를 받기 위해 하루 평균 1시간 정도 게임 및 파이 브라우저 관련 앱 접속을 반복하였습니다. 노드 채굴은 기본이며 작년부터 KYC 검증인 활동도 꾸준히 해서 현재 성공적인 검증으로 2,000명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저는 순수 채굴로 파이코인 1만 개를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1파이 100만 원이 되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며 소중한 파이를 끝까지 지켜갈 것입니다. 2035년 이후부터는 경제적 자유를 누려야 하니까요.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파이 재단과 국내 파이오니어들은 실물 거래를 위한 기초 생태계를 더욱 큰 폭으로 확장시켜야 파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의 국내 400개 전후의 가맹점으로는 사실상 어렵단 판단이 들고 짧은 기간 안에 적어도 수만 개 이상 가맹점을 확보해야 그나마 성공을 점쳐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400개 파이코인 가맹점 회원수는 요즘 그 흔한 프랜차이즈 치킨 회사의 가맹점 수보다도 훨씬 적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유독 대한민국에서는 확장 속도가 불붙지 않고 있어서 진심으로 걱정이 됩니다. 또한 현재 일반인들이 파이코인으로 실물 거래를 하면서 파이코인을 주고받으려고 해도 회원 가입을 해야만 파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파이코인 채굴자가 아니면 파이를 주고받을 수조차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다 더 쉽게 더 많은 사람들이 파이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과 새로운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전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학교에 도시락을 싸와서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한 소년의 도시락 안에는 긴 머리카락이 한 개 들어있었습니다. 야, 여기 머리카락 들어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머리카락을 빼내서 휴지통에 버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 소년은 그러려니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친구의 도시락에는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이 어김없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친구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 친구와 함께 왔어요. 오, 네가 항상 말하던 그 친구가 왔단 말이냐? 그래, 이리 가까이 오너라. 소녀는 친구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앞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움직여서 자신의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후 소녀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면에 들어있는 진실을 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사연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상 대한민국 대표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